오늘 노블 세트가 A, B, C 세트인데 제가 좀 한 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요것도 저희가 시리즈 중에 2권인가 3권이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판타지 소설, 예, 이게 지금 MG의 5.0에 6만 카운트 정도 되는 판타지 소설이고, 이 책은 희생이가 되게 좋아했던 책이죠. 왜냐면 이 대왕 오징어를 좋아해서, 예, 그리고 아이들이 조지 워싱턴 시대로 시간 여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히스토리 픽션 같은 거죠. 이 책은 히스토리 픽션이라서 시간 여행을 하는 거니까 시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이제 그 모험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라 좀 이렇게 구성 자체나 역사적 배경을 알지 않으면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죠. 예. 그런 책들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지. 예. 이것도 미국 혁명 기간에, 예,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뭐 혁명이라던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던가 노예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지식 독서로 넘어가는 수준, 아이들이 보통 3점대, 4점대의 스토리 위주의 시리즈물을 읽다가 지식 독서로 넘어갈 때 이제 이 배경에 깔리는 그런 넌픽션, 정말 그 넌픽션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뭐뭐 세계사, 정말 딱딱한 세계사들 있잖아요. 그럼 미술 세계사나 이런 거는 그냥 넌픽션으로 돼서 뭐 메소포타미아는 뭐 BC 몇 년 전에 이렇게 있고 막 이런 문장들이 안 읽혀요. 그냥은. 왜 안 읽히냐면 지식 독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단계별로 용어를 아는 7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쌓아가야 지식 독서가 돼요. 갑자기 지식 독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지식 독서의 이면에 이런 히스토리 픽션이나 사이언스 픽션에 대한 가령 이제 핵전쟁에 관한 사이언스 픽션이 있다. 그러면 그 사이언스 픽션 이야기 흐름 속에 조금씩 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가 이 끈이 돼서 아이가 이건 왜 이러지? 하면서 그걸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버트를 보면, 알버트 같은 경우는 그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진 게 이런 히스토리 픽션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다. 그러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한 내용들을 쫙 찾아보고, 그걸 찾아보면서 앞뒤가 궁금한 거야, 시대상이. 그러면서 지식 독서로 그냥 넌픽션만 된 책들을 읽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를 끌어주는 그 바탕에 독서 가이드를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독서 가이드를 다양하게 펼쳐주는데 퍼플 아카데미 빅데이터 추천 도서가 정말 아이들한테 최고로 이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렇다고 이제 아이가 재미없는 걸 억지로 읽어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60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책을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그치만 60권 추천 도서에서 어떤 책을 읽든 아이의 관심사가 계속 커지는 거고, 그 빅데이터 추천 도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까지 해서 아이들이 그 시기에, 만약에 우리는 3학년 되면은 사회를 배우고, 그리고 역사를 이제 4, 5학년에 배우고 6학년 되면 세계사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6학년 되면 세계사를 배우는 때쯤 세계에 대한 히스토리 픽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바탕으로 한 히스토리 픽션. 이렇게 나오면 그게 이게 매칭이 되면서 아이들이 그런 매칭되는 걸 바탕으로 맞아, 그 소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면서, 그런데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지? 그러면서 그 사건을 더 읽어보고, 그리고 그걸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 5점대 도서 가이드를 안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추천 도서 보면 돼요. 추천 도서 보면 되고, 그리고 추천 도서에 있는 책들을 찾아서 아이가 거기에서 엄마, 저희 알버트처럼 이 책을 보고 이거 너무 재밌어. 이게 총 16권인가 17권인가 되게 길거든요. 근데 이 책은 넥사일이 다 70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약간 넥사일 한 8, 900, 그리고 아이가 한 2학년 이상,
그런 레벨, 그러니까 레벨이 확 높았을 때 읽는 책이 어떻게 보면 해리포터보다도 좀 뒤에 있는 책이거든요. 이 시리즈는. 그런데 그거를 한 권만 읽을 때는 시리즈의 부담감을 안 느껴요. 그런데 그걸 세트로 사주고 읽으라고 하면 시리즈의 부담을 느끼는 거죠. 자, 어떻게 5점대 도서 가이드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저희가 추천 도서를 이게 지금 한번 들어오면 그 사람이 거의 한 3일? 4일? 이렇게 3, 4일 동안 그걸 다 분류 작업을 하고 그리고 한 권 한 권 체크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원서는 대부분 별로 제가 만약에 이거를 뭔가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원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서를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간혹 하는 이유가 이 추천 도서를 하나씩 보면서 아이들이 관심사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퍼플 아카데미를 아마 하셨던 분들은 이 빅데이터 추천 도서의 그 의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추천 도서의 이제 소중함 그리고 그 가이드의 내용을 아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내용도 정말 다양하게 돼 있어요. 예, 이거는 수상작이죠. 예, 수상작이고 1930년 대공황 시기의 이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공황 시기에 멕시코에 있는 이 소녀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그러면 이것도 히스토리 픽션이죠. 왜냐면 우리 집이 어디로 이사가게 됐어. 근데 그게 미국 대공황 시대. 근데 미국 대공황 시대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왜냐면 대공황 전에 미국은 2차 대전에서 승기를 잡고 정말 전무후무한 뭔가 그 사회가 되게 현란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면 막 사람들이 맨날 술 먹고 축제하고 파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대공황 시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절망감이나 이런 게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보면 제가 요즘에 그 미술 세계사를 보면서 세계사를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세계사를 보면 이 세상의 흐름이, 이게 세계사는 저는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보고 대학 때도 보고 또 20대도 한번 보고 30대도 보고 40대에도 보고 50대에도 보고 이렇게 나이를 보면서 세계사가 반영된 책들을 읽잖아요. 근데 이게 이 나이를 먹는 것과 다르게 책이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계사를 그냥 20대에 봤을 때는 흥미 위주로 봤어요. 10대에는 이제 공부로 그냥 세계사가 재밌으니까 보고 외우는 재미에 보고, 20대에는 흥미 위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대에 제가 그 세계사를 다시 보니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순리에 의해서 흘러가는구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항상 좋은 날 나쁜 날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시대적 배경이 다 있어요. 뭐 현란해지고 화려해지고 뭐 이렇게 막 그 약간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 세상들이 또 오는 거고, 그게 약간 이렇게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기 위해서, 사실 저는 50살이 넘어서도 계속 독서를 하면서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걸 느끼겠습니까? 그쵸? 어떤 책이 우리 아이한테 인생책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인생책이라고 해서 아이한테 인생책일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5점대 정도 독서를 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3점대인데 언제 저런 책 읽지? 금방 읽습니다. 예. 애들이요 한 1년 2년 되면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책은 뒤로 빼주시면 되고, 이 시리즈는 또 하는 거니 아까 제가 또 보여줬나요? 예, 그리고 또 요 뒤로 보면 이거 이제 베를린 장면. 그러니까 히스토리 픽션이 정말 많아요, 이때는. 왜냐면 우리나라도 4학년, 5학년, 6학년 들어가면 히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얘기가 많은데, 사실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인문학하고 역사는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역사를 다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가장 베이직에 인문학이나 아니면 이런 미술사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시대에 따라서
미술의 이 경향, 사조가 바뀌잖아요. 근데 그 사조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히스토리 픽션을 읽어가면서 맨 처음에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 어떻게 잘해요? 뭐 역사 문제집 풀어서 역사 책 봐서 역사 1급 도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때 그거 아무데도 쓸모없어. 역사 1급 따서 뭐 할 건데. 그쵸? 더 중요한 건 얘가 암교 위주로 역사 1급을 하는 것보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왜 그런 2차 세계대전은 왜 반발을 했지? 1차 세계대전은 왜 그렇게 했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왜 사람들이 공허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은 적이 없었어. 우리도 코로나로 완전 그 쇼크에 왔었잖아요.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상관없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한테 감정적으로 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시대적 배경,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히스토리 픽션이 결국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고, 그 당시의 사회상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히스토리를 잘하고, 그때 맞아, 내가 그 소설을 읽어보니까 그때 뭐 이제 대공황 시대에 정말 어려웠다고. 특히 이민자의 가족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어가면서 히스토리를 몸으로 배워가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는 큰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4점대, 5점대 도서들 보면 이런 히스토리 픽션이 많아요. 히스토리 픽션이 많고, 이것도 그 가오 시리즈, 요건 아이들이 되게 재밌는 레스큐도. 강아지 얘기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구조견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금방 읽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그때 작년 한 1년 조금 더 됐는데, 그때 노블을 레벨 있는 사람만 사셔라 그랬더니, 말 안 듣는 분들은 아이가 막 이제 기초 리더스 하고 있는데 사가지고 장터에 내놓으시고, 그리고 또 말을 이렇게 제가 뭐 하라고 가면은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퍼플 아카데미에. 그런 분들은 안 사셨다가 나중에 우리 애가 읽어야 되는데 아직 그 책이 없다고 막 이렇게 이제 좀 속으로 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사지 말라고 그래서 못 샀다, 막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게 많은 세트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항상 들어오면 이게 가격도 이제 좀 부담이 되고, 한 권 한 권 하니까 한 땀 한 땀 하는 것처럼 한 권 한 권 하니까 가격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보면 되게 많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세트, 이거는 노블 세트 B예요. 노블 세트 B라서 한번 꼭 읽어야 되시는 분들, 한 3점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또 들어오려면 1년 정도 가능하니까 3점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아마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3점대, 4점대, 5점대 이상도 읽을 수 있고 1년 내에 그런 책들이에요. 요거는 서바이벌 형식의 사막의 생존 게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 서바이벌드는 많이 갖고 계시죠. 그것도 이 안에 3권이 들어있어요. 아이 서바이벌도 3권이 들어있고, 그리고 요렇게 럭비. 그러니까 이 이제 체육에 관한 스포츠에 관한 책들. 그러니까 스포츠를 보면서 룰을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문장을 다양하게 읽어봐야 어떤 논픽션 문장이라도 읽혀요. 그렇게 이제 럭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거는 사냥에 관한 이야기래요. 이건 렉사일이 1000이 넘는 책이라 플롯이 복잡하고 단어 자체도 좀 복잡한 그런 책들이죠. 그리고 이 책은 좀 다양하죠.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직면한 성차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명의 이야기가 들어있대요.
보면 12명. 이건 중세 유럽에 관한 이야기. 이거 넥셀 1000이에요. 이런 거 왜 1000일까요? 중세시대 책이 르베리 수상작에도 있거든요. 근데 워드 카운트가 제가 4,000인가? 6,00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6,000을 줬더니 아이가 8시간을 읽은 적이 있어요. 8시간. 예, 약 8시간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세시대 사용하는 고어가 나와서, 옛날 말이 나와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바탕으로 하는 책들이 고어가 나와서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어는 근데 왜 읽어야 될까? 고어를 읽으면, 이런 책을 읽으면 좋은 게 뭘까요? 지금은 쓰지 않는 어휘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읽어야 된 이유, 배경 지식? 맞아요. 어원. 맞았습니다. 어원. 그러니까 이게 G3에서 G4로 가면, G3, G4로 가면서 G5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캐블러리를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캐블러리 학습에 라틴어나 고어에서 온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원 학습을 하려면 이런 책을 읽어야 이 책의 그래, 책을 보고, 이 책은 어디에서, 어떤 단어에서 온 단어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원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대부분의 책들이 라틴어의 어원이나, 원래는 기본 단어는 다른 뜻인데 이게 뭐 앞에 안티가 붙는다던가 원이 붙는다던가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어서 이게 단어가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어원을 알고 있으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이가 유추해서 그 단어 뜻을 알아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제 아이가 그 넥셀 테스트나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앞에 이게 원래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인데, 이 단어가 앞에 뭐가 붙고 뭐가 붙어서 이건 무슨 뜻일 거야 라고 해서 찾아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원을 유추할 수 있게. 그러니까 토플에서 아이들이 뭐 100점 이상으로 가면 단어 외우지 않고도 그렇게 가는 게 이런 어원을 공부하는 거고, 어원을 공부하는 근본에 참 미국 추천도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추천도서로 레벨별로 나온 거를 저희가 빅데이터로 아이의 레벨에 맞게 전부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대단하죠? 아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의 책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런 책을 독서함으로써 내가 학습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막 영어학원 가서 어원은 뭐고 이렇게 됐어 라고 해봤자 잊어버려요. 그런데 책에서 고대 어원을 이제 그 중세시대 고어를 익히고, 그리고 라틴어를 익히고, 라틴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역사적 배경에. 그렇게 한마디씩 나오는 말들을 아이들이 읽히면서, 이런 단어가 있어, 라틴어가 있어, 이건 라틴어에서 온 거야 라고 나중에 자기가 알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읽다 보면. 그러니까 진짜 이게 퍼플 아카데미 추천 도서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냥 추천도서 매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추천도서 매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도서 한 권 한 권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냥 똑같은 책이, 이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책이에요. 그쵸? 예,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뭐 모나리자를 보건 아니면 뭐 조금 잘 모작을 하는 사람이 보건 그게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렇지만 보는 눈이 있는 사람 눈에는 그게 어떤 게 진품이고 그 진품의 가치를 알잖아요. 이렇게 퍼플 아카데미에서 정말 정교하게 이 가이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활동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실력이 쌓아가야 돼요. 엄마의 꿈은 그거지 않습니까? 아이가 뭔가 즐겁게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고, 미국 교과 과정을 보면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미국에서도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로 다 외워서 암기로 뭐 수학을 많이 풀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치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독서를 통해서 되는 거고, 이렇게 아이가 유추라는 게 그냥 그래 너 어렸을 때 그림 좀 많이 그리고 그러면 유추가 갑자기 생겨? 아니에요. 계속 커나가는 거거든요. 인간의 능력은 계속 성장하는 거고,
그 성장하는 안에 어떤 책을 읽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책을 읽어서 그 책을 아이가 받아들이고, 예, 그렇게 이제 그 받아들인 거. 이것도 히스토리 픽션이에요. 미국 역사에, 예, 인종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은 히스토리 픽션. 히스토리 픽션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고어도 많고, 히스토리 픽션도 많고, 저희가 다양한 책을,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지금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이 세트를 그냥 구매해서 받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구매할 때도 여러 군데서, 예, 그걸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창고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 창고 들어온 지 2주 됐어요. 2주 됐는데, 이 박스마다 전부 열어서 책을 분리하고, 그거를 검수하고, 그리고 책을 다시 모아서 이 포장하는 과정에 이 사람의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죠. 그냥 세트로 들어와서 판매하는 걸 하지, 퍼플에서만 하는 이런 추천도서, 이제 왜 추천도서 세트로 되어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퍼플에서만 이런 걸 하죠. 단권으로 해놓으면 내가 들어본 책, 그리고 애가 재밌어 할 것 같은 책만 사세요. 근데 이렇게 세트로 놓으면, 왜 또 퍼플 아카데미 제가 리딩 센터에 오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평소에는 엄마한테 싫어 그러고 못 읽은 책을 그냥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해서 정말 저희 아이도 그 고집이 세가지고요, 안 읽는다고 막 안 한다고 막 맨날 그래요. 아, 나 그거 안 할래. 그리고 나중에 재밌었어 그래요. 너 왜 안 한다고 엄마한테 그랬어? 그러면 그러게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 또 안 한다 그래. 이것 좀 해봐. 그러면 안 한대. 아니야, 네가 좋아할 것 같아. 안 한대. 나 그런 거 싫어한대. 그러고 막 이제 커가지고 이제 사춘기 왔잖아요. 막 말해.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경험을 하고 나서는, 아, 재밌었어. 그리고 다른 거 사달래. 아이들은 편견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엄마들도 그런다고. 엄마도 똑같이 손에 가는 것만 가. 그냥 편견 없이 읽혀보세요. 최소한의 책을. 그러면 아이들이 다양하게, 야구책, 이거 노블 C에 있는 도서예요. 예. 이건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야구 용어가 있어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죠. 그래서 넥사일이 920이나 돼요. 사실 저는 전집으로 책 사는 거를, 이제 어렸을 때는 한참 독서를 많이 할 때가 실세학 초등 1학년 때였어요. 그때만 세트로 사고, 제가 요즘에 세트 샀다는 거 잘 안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안 사겠습니까? 책을 엄청 사죠. 그런데 저 다 단권으로 사요. 이게 이제 다양한 분야의 단권으로 사서, 아이가 화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화학책만 사지 않고 물리책도 사나요. 그리고 물리와 화학이 같이 있는 책도 사나요. 그러니까 과학은 연계되거든요. 다 통합적이잖아요. 융합이라는 말이 요즘에 가장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화학을 아무리 저희 아이 예전에 화학 안 좋아해 생물만 좋아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연계된 거, 화학하고 생물이 가장 먼저 연결돼 있거든요. 연계된 책을 보다가, 예, 연계된 책을 보다가 이렇게 한 권 한 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재밌는 시리즈도 있지만, 이것도 역사적 배경, 타이타닉의 배경에 대한 거, 예, 여기는 거의 820 막 그래요. 넥사일 정말 높은 책들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830이죠. 그래서 이거 인터반이나 이제 고레벨 런픽션반 친구들이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좀 새로 들어온 책인데, 예, 미스테리하고 또 예술적, 그 예술품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가끔 가면 그래요. 제가, 얘가 이런 걸 어떻게 알지? 미술이나 저보다 이렇게 상식이 정말 풍부한 건, 저는 영어 책에서의 아이 상식이 거의 60%, 70%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중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상식이 풍부해지려면 어렸을 때 기본 지식이 돼 있어야 돼요. 갑자기 상식이 없는 아이가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서 책을 읽을까요? 안 읽어요. 기본 지식이 있는 아이들이 저걸 보면, 아, 저게 맞아, 그랬지. 재미있는 흥미 요소를 갖고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흥미 요소를 가지고 아이들이 읽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이 C세트는 넥사일이 다 800 이상이에요. 이게 860 넥사일이에요. 이것도 수성적이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 양이 좀 많죠. 예, 그림책 형태인데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건 960 지금 보여드린 건 여성 인권 활동가 소저너 트루스의 삶을 드린 거래요. 그러니까 퍼플 아카데미 추천 도서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책이 워낙 다양한데 이렇게 주제를 다양하게 소개를 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 책 중에서 내가 좀 없는 책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번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책들도 꽤 많아요. 아마존에서도 책을 구하기 힘들어요. 이 추천도서 리스트를. 그래서 추천도서 리스트를 물론 국내 몰에서도 힘들고 아마존에서 힘들어서 지금 퍼플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2점대, 3점대, 4점대, 5점대, 2점대에도 다른 데서 없는 책들이 꽤 있죠. 들어있는 책들이. 그러니까 그 다른 데에서 없는 책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른 데에서 이걸 시리즈로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바구니에 박스에 넣어놓고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학원이나 이런 데들 보면 시리즈로 책 절대로 안 줘요. 이렇게 부분에서 뽑아서 주지 시리즈로 책을 절대로 안 주거든요. 시리즈로 책을 읽어야 되는 레벨은 2점대 중반에서 3점대에서 이제 챕터북에서 글밥 넘어갈 때 읽는데 그것도 저는 많이 읽기를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시리즈로 많은 책을 읽다 보면 보통 아이들이 스킬 도서로 넘어가고 스토리로 빠져요. 그래서 이게 2점대, 이제 3점대 정도, 이제 4점대까지 가서 매지트리 하우스나 그쪽에 있는 시리즈 책을 쭉 주니비 존스도 읽고 읽는다고 했을 때 그걸 읽어서 우리 아이가 워드 카운트 높은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없어졌어. 그러면 또 거기에다 단권책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넣으면서 해야 아이가 스킵을 하지 않고 정독 습관이 잡히는데 거기도 그렇고 특히 이제 5점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이 되면 4학년 5학년이 되면 800 넥사일짜리 아니면 1000 넥사일짜리를 한 권 읽는데 하루 종일 걸리거나 이틀 걸려요. 그리고 이게 정독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퀴즈 반타작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추천 도서들은 퀴즈 반타작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게 학습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읽기의 가이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이 읽기의 가이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스마트 북몰에서 추천도서를 사서 읽히시고 거기에서 아이가 재밌다고 하는 책을 따로 사주세요. 그걸 시리즈로 그냥 쭉쭉 사가지고 읽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읽은 아이와 추천도서를 읽은 아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5점대 도서 1차로 먼저 설명을 해드렸는데 2차는 또 몇 달이 걸립니다. 오는데도 한두 달 걸리고 작업하는데도 걸리고 거기서 또 실어 보내는데도 걸리고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고레벨 책이 왔을 때 대부분 품절이 됐었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하나 이제 저희가 그 카페에 뭐라고 공지가 되어 있냐면 북리포트 이용권을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북리포트를 그 지한맘님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북리포트를 써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아까 계속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넘사벽에 퍼플을 끄는 가장 큰 노하우인데 아이들이 퀴즈를 풀다 보면 퀴즈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 나오는 문제야라고 해서 퀴즈를 풀면서도 정독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종이 퀴즈도 30점 맞는데 정독을 안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되나 그게 제가 되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가서 정말 초학고 미국에 그냥 1, 2, 3, 4 이렇게 손에 꼽히는 학부모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은 북리포트라고요. 아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쓰라 그러면 지가 이해하는 만큼만 써요. 저희가 그거를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만 쓰지 않도록 북리포트를 개발을 해서 책을 한 권을 읽고
키워드를 쓰게 해요. 여기에서 가장 인상에 맞는 단어들. 그 키워드를 아이가 잘 뽑았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중심 문장을 쓰게 해요. 핵심 문장들을. 그러면 아이가 이제 거기서 핵심 문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리포트를 쓰는 것까지. 그리고 그 북리포트를 한번 검수를 해서 보내세요. 아이가 만약에 한 권을 읽었으면 퀴즈를 푸는 것보다 이렇게 키워드 찾아서 북리포트를 쓰는 게 아이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한 권을 읽고 그걸 좀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북리포트에 있는 활동들이 이게 뭐 대치나 목동의 탑학원들에서 하는 노블 수업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노블 수업을 하듯이 자기가 스스로 써보고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북리포트를 한 권씩 지금 이번에 구매하시는 분은 저희가 쿠폰을 보내드릴 거예요. 등록할 수 있는 쿠폰을. 그래서 북리포트를 써보시라고. 이제 점차적으로 스마트 북몰의 북리포트를 오픈하는 기간에는 한번 이벤트를 제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 북몰에서 퍼플 아카데미 추천 도서를 구매하시면 북리포트를 주는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3세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하시고 이제 구매 인증이 되면 이쪽에서 북리포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북리포트 진짜 좋아요. 인터반은 하반기부터 아예 이 북리포트 쓰는 거를 좀 가이드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북리포트를 쓰는 건 거의 이제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정말 손꼽히는 보딩 스쿨들이나 잘 가르치는 곳에서 이런 가이드를 하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옥스퍼드나 이런 이제 좋은 학군지들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느낀 것을 써보면서 그리고 그거와 핵심을 비교해보는 부분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게 아마 오픈이 되면 우리 아이가 정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볼 수 있고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